안녕하세요. 신비의 다육정원 바다의 피아노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에 들어서 첫 번째로 언박싱 하는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새해가 들어서 품어온 아이들이 아니고요. 2020년도 마지막 언박싱을 한 아이들과 함께 세트 구성으로 온 아이들이에요. 그때 12종에 5만원에 품어온 아이들인데요. 날씨가 너무 춥고 또 그 화분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빨리 분갈이를 해줘야 되겠다는 그 아이들, 시급한 아이들만 먼저 언박싱을 했고요. 좀 상태가 괜찮다 싶은 아이들은 놔두었다가 오늘 언박싱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마지막 언박싱을 한 아이들은 요 앞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때 웨스트 레인보우가 있었는데요. 제가 품고 있던 아이들 웨스트 레인보우와 합식을 해서 풍성한 꽃다발을 만들어 기뻐했던 웨스트 레인보우가 있고요. 화분이 너무 작아서 아이들이 얼굴을 피지 못하고 구겨져 있었다고 제가 이 아이를 시급하게 분갈이를 해줬죠. 자, 입장이 좀 펴졌죠. 그때에 비해서 얼굴이 좀 펴졌습니다. 수아비입니다. 수아비가 있었습니다. 제가 품고 있던 바이올렛 킨과 함께 합식을 해준 바이올렛 킨 얼큰이 대품도 왔었어요. 새와이와 함께 아보카도 크림도 왔었죠. 그때 영상이 너무 길어서 제가 이 아이 분갈이 하는 모습은 보여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파스텔 철화가 왔습니다. 이 파스텔 철화는 화분이 짱짱해서 분갈이를 안 해줘도 되기 때문에 봄까지 이 화분에서 기를 거고요. 실루엣도 이 화분에서 봄까지 기다릴 겁니다. 좀 짱짱하게 하나를 더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실루엣 얼큰입니다. 제가 품고 있는 사야 아이와 따로 얼큰이로 길러보려고 마음 먹고 있는 실루엣까지 이렇게 6아이 언박싱을 먼저 했고요. 오늘은 나머지 6아이 언박싱 하는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언박싱 할 아이는 금황성이에요. 금황성 색감이 너무 이쁘죠. 지금 사장님께서 추운 한파가 예견되어 있는 날 보내주시느라고 솜으로 덮고 또 그 뽁뽁이로 덮고 막 이렇게 단단하게 담아 오셨기 때문에 이 털이 있는 이 금황성은 이 털들이 솜이 지금 붙어 있어요. 시간 날 때마다 눈에 띌 때마다 이 솜을 털어주고 있습니다. 부용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부용보다 털이 더 많고요. 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입장도 더 큰 것 같아요. 저희 집 부용이 작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햇살에 비추면은 은빛으로 털이 빛나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부용이 꽃이 폈을 때 꽃대를 잘라줬어요. 잘라주니까 이 태에서도 나오기도 하고요. 다른 곳에서도 자구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금황성은 이쪽에 적심한 자국이 보여요. 이쪽에 아이는 어디 갔는지 홀로 이쪽만 왔는데요. 지금 잎들이 많이 떨어진 흔적들이 남아 있고요. 이 아이도 또 오는 중에 몸살이 났는지 하나가 떨어져서 그냥 이렇게 이곳에 놓고 있습니다. 이 꽃대를 잘라줬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금황성은 꽃대를 안 잘라줘도 되는 건지 궁금해서 제가 여러 사이트를 찾아봤는데요. 모든 분들이 꽃이 아름답다, 꽃을 감상한다고만 하시지 꽃대를 잘랐다 그런 말씀은 없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우리 부용 같은 경우에는 꽃대가 피자마자 이 대가 약할 때 잘라줬는데요. 지금 이 금황성은 대가 굉장히 단단해요. 이런 경우에는 이 꽃대를 목대로 길러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르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수영도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똑바로 세워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보살핌을 받지 않고 자라난 것 같기는 한데 지금은 추운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봄이 될 때까지 이 화분에서 그대로 기를 거예요. 이 꽃이 피어나면 꽃을 감상을 하고 끝에 부드러운 부분은 잘라서 또 부용처럼 꽂이를 해서 그 꽃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도 하고요. 이 그 무럭무럭 자라난 이 꽃대에서 또 자구가 나오는지도 관찰을 해볼 겁니다. 이렇게 꽃대가 크는 경우에는 이 꽃대를 잘라서 삽목하듯이 여러 개로 나눠서 심어도 된다고 그런 설명을 들었는데 금왕성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찾아보고 연구를 해보고 그 다음 조치를 취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급한 일이 아니에요. 아직 너무 날씨도 춥고 그래서 분갈이를 안 해줄 거고요. 이렇게 털이 나와 있는 아이들은 물을 극도로 조심해서 줘야 되죠. 물론 너무 물을 안 줘서 이렇게 물마름이 심하면 안 되겠지만은 물을 좀 많이 주면은 가습으로 역급가를 내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거의 단수, 여름에도 단수에 가까운 물주기를 해야 되는 금왕성입니다. 두 번째 해드릴 아이는 투엽 옥접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파리가 말려 들어가는 이런 스타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투비 크러스트도 있고 더스틴 로즈도 이런 모양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아이가 그 세트 구성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품은 거지 제가 이 아이가 좋아서 선택한 건 아닙니다. 근데 화분을 보면 이 아이가 싼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보통 화분이 이 풀분같이 빨간색 화분은 이렇게 누르면은 물컹물컹 하잖아요. 이 아이만 해도 러브가 심겨져 있는 화분만 해도 검정색이어도 굉장히 얇고 누르면은 막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짱짱한 화분에 심겨져 있어요. 사각 화분이고 또 모양까지 낸 거 보면은 좀 비싼 화분인 것 같아요. 보통 화분만 보고도 가격을 알 수 있잖아요. 이 아이는 5,000원 이상 10,000원 정도 되는 아이 같아요. 그리고 로제트도 상당히 큽니다. 로제트도 한 10cm 넘게 큰 아이가 왔어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전혀 생소한 아이여서 앞으로 좀 공부를 해서 어떻게 기를 건지 공부를 해서 길러야겠는데요. 일단은 분갈이는 안 할 거예요. 요즘같이 화가 심한 날에 분갈이를 하면 뿌리가 활착이 안 된 상태여서 아이들이 몸살을 하면서 뇌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지금 분갈이를 해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왕성한 생명력으로 뿌리 활착을 할 것도 아니고 되도록이면 봄에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11월 달까지만 해도 분갈이를 하면 어느 정도 뿌리 활착이 기대가 됐지만 지금은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레온도 왔습니다. 색감이 아주 이뻐요. 러브하고 좀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러브보다 입장이 더 크고 색깔도 연한 연두색이어서 더 노란빛이 나는 느낌이 들어요. 철화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 레온이라는 아이를 별로 본 적이 없어서 이 아이가 철화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로제트가 있고 이쪽엔 좀 철화 같은 느낌도 있는데요. 이 아이도 분갈이는 안 하고 이곳에 그대로 봄까지 있다가 분갈이를 해줄 거예요. 색감이 이뻐서 눈에 확 띕니다. 레온입니다. 레온빛. 형광빛 느낌이 나는 이름이 참 잘 만들어진 아이 같아요. 그리고 여기 러브가 있어요. 러브가 이렇게 얼굴이 큰가요? 우리 집 러브들하고 엄청난 크기 차이가 있어요. 우리 집 러브는 이렇게 조그맣게 생겼거든요. 이 러브는 산정호수에서 가져온 러브예요. 사장님이 러브 철화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이 아이는 철화가 확실해요. 근데 이 두 아이는 이두근생 같아요. 철화는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고 러우가 철화가 잘 되죠. 왜냐하면 지금 이 아이도 이두로 가져왔는데 이 아이가 분지를 하면서 삼두가 된 거거든요. 이렇게 분지를 하다가 철화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러우 철화가 좀 많습니다.
물도 잘 들고 순딩순딩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호하는 그런 아이고요. 러우가 새 아이가 있어요. 이런 모습에 또 커다란 아이가 하나 있어서 러우는 별로 사고 싶진 않았는데 세트 구성이니까 고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양도 좀 얼큰이고 그래서 이 아이도 얼큰이로 한번 길러보자, 그래 도전하자 해서 네, 품었습니다. 금황성, 러우, 레온, 투역 옥접은 분갈이를 안 해도 됩니다. 화분 속에 짱짱하게 잘 들어있고 흙도 가볍지 않고 잘 뿌리를 지탱하고 있어서 이 아이들은 봄에 분갈이를 해줄 거고요. 철화 대품이 왔어요. 보통 철화가 자크형으로 양쪽으로 사이드에서 자라난다고 그러잖아요. 예, 지금 한쪽 이쪽으로 자라나던 철화는 보통 양쪽 사이드로 자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철화를 심을 때 넓은 화분에 심어주는 이유가 생장점이 여러 곳이고 성장의 속도가 빠르고 또 그 양쪽 끝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넓은 화분에다 심어줘야 되는데요. 이쪽은 화분을 넘지 않고 되돌아서 양쪽으로 다시 자라고 있고요. 이쪽은 화분을 넘었어요. 철화를 보면은 지그재그로 막 이렇게 꼬여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 화분에서 양쪽으로 자라다가 부닥치면서 지그재그로 꼬여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는 제가 지금 심어줄 화분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 화분 상태도 아주 나쁘지는 않아서 화엽을 좀 제거해주고 흙을 조금 더 복두다 줘서 아이가 흔들리지만 않게 처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먼저 화엽을 정리하고 흙을 좀 더 넣겠습니다. 그리고 분재 화분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큰 화분을, 큰 철화를 기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해서 네, 화엽 정리를 하고요. 이 화분에 흙을 더 넣어서 이 아이가 흔들리지 않도록 조금 고정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모둠 세트로 구매를 하면 좀 싸게 구매를 하는 건가요? 저는 모둠으로 구매를 할 때 그 10개, 12개 그 모둠 안에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한두 개 있으면은 보통 포기를 하고 사질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로우도 있고 올리비아도 있고 그러니까 포기를 했어야 되는데 막 사고 싶은 이유를 찾는 거예요, 혼자. 저거는 없으니까 저거는 없으니까 러우는 얼굴이 크니까 내가 가진 거 있는 거하고 다르니까 막 이러면서 사야 될 이유들을 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엄청 사고 싶었나 봐요. 네, 그래서 사토까지 넣고 흙을 더 넣고 지지대까지 해줬습니다. 예, 내년 봄까지 이 화분에서 잘 자라나서 봄에 넓다란 화분으로 이사가서 아주 큰 대품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금황성 이 아이도 흙을 좀 복도해 줬어요. 화분 높이가 많이 차이 나는 거는 흙을 처음부터 그렇게 조금만 넣은 게 아니라 물을 주다 보니까 상토가 빠져나가서 흙이 가라앉은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좀 누워 있어서 수영을 잡아주기 위해서 돌베개를 좀 해줄게요. 처음부터 돌베개로 왕창 세우면 안 되고 조금씩 아이의 수영을 세워주는 게 좋죠. 먼저 오늘은 조금만 세워보겠습니다. 돌베개를 해서 수영을 조금만 세워주고요. 여기 떨어져 있는 이 금황성 아이를 이꼬지를 할게요. 또 이곳에서 자구가 나와서 크게 자랄지도 모르죠. 이 아이도 좀 마르긴 했는데 아예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이꼬저리 하겠습니다. 금황성 이름표도 해주고요. 이 화분에서 겨울을 나야 되기 때문에 흙을 더 채워주고 상토를 좀 넣어주고 비합토를 좀 넣어주고 이꼬지까지 했습니다. 암암토입니다. 암암토가 화분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요. 제가 그거를 눈치를 못 채고 지금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었네요. 오늘은
아예 분갈이를 해줘야겠습니다. 이렇게 화분에서 분리가 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처음 가져왔을 때는 이 장면을 감지 못하고 분갈이를 안 해줬네요. 뿌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이 고사된 털뿌리 그것만 털어내고 심으면 될 것 같아요. 망토가 큰 거에 비해서 화분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살짝만 해주고 분갈이 해주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때가 없는 아이들은 엉덩이 밑으로 흙을 쑤셔놓고 와사토도 넣고 하기라고 골뱅이 나거든요. 됐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1년 첫 번째 언박싱 모두 마쳤습니다. 투여 목적 대품 라울 아망또 루미너스 철화 네온 금황성이었어요. 봄이 되면 이 아이들에게 맞는 화분을 만들어서 분갈이 해주는 영상으로 또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날씨 많이 춥지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아이들도 냉해 안 걸리도록 모두 무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